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영 문다은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이 오픈시에서 거래량 1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블린 프로젝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앤디 워홀의 작품이 957개가 NFT 조각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애플에서도 NFT 트레이드 가능성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 오픈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블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고블린 타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고블린 타운 상당히 그림이 좀 일종의 병맛스러운 그런 건데요. 지금 오픈시 1위를 달리고 있고 거래량도 벌써 4,800억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고블린 걸프렌즈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 20위 안에 베이비 고블린, 그러니까 고블린 식구들이 거의 NFT 시장을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NFT를 개발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어떤 그림을 할까, 그 그림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로드맵은 어떻게 구성을 할까, 홀더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까,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할까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가격도 높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재밌게도 이 고블린 타운은 디스코드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드맵도 없고요. 그리고 홀더 베네핏이라든지 유틸리티도 없는 말 그대로 밈 NF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 화면에서 또 그림이 나갔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그림체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좀 감자처럼 생겼죠. 네, 진짜 고블린처럼 생겼네요, 딱 그죠? 네, 저희가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보면은 어느 순간 도지코인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시바이누 그런 밈 코인들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암호화폐 침체기에 주로 나온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NFT도 NFT의 침체기에 갑자기 고블린이라는 NFT가 나왔어요. 그 고블린 NFT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밈으로서 누가 더 좀 병맛스러운가 그런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걸 그럼 사시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지성 투자를 통해서 좀 큰 이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이 밈 NFT나 밈 토큰을 처음에는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상당히 큰 그 이익을 안겨주는 코인도 있겠지만 정말 사라지는 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NFT도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제2의 BAYC가 될 수 있을지,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면은 정말 어느 정도 떴다가 사라질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NFT 프로젝트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커뮤니티에서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또 구매를 하실 때 주어지는 혜택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여겨졌는데, 사실 밈코인이다라는 건 우리가 잠깐 또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밈 NFT 프로젝트다라는 건 또 생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NFT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더리움이나 일단은 이더리움의 밈이 잘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격 자체가 좀 비쌌죠. 근데 최근에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왕 내 자산이 반토막 난 거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고블린 코인을 발행한 사람들도 그전에는 한 10,000개를 발행하려면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의 금액이 필요했었는데, 그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나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로 이더리움 10,000개를 발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양측, 즉 발행자와 투자자의 니즈가 맞아서 이런 밈코인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밈코인은 처음에 무료로 발행이 됐습니다. 무료로 발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바닷가를 확인해 보니까 6.6이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장 고가로 팔린 거는 77.
7호 이더까지 팔렸고요. 그리고 샌드박스 블록체인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26이더로 이 밈코인, 이 고블린 타운 WTF, what the fuck이죠. 예. 네. 그 코인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예. 네, 역시 도메인에서도 확실히 밈코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무료로 배포됐던 이런 프로젝트가 이렇게까지 가격이 솟을 수 있다라는 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NFT 특성상 2차 거래 수수료가 뭐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이프가 올라가면은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원가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밈코인 이 4,800이더가 거래가 됐다는 것은 이미 개발 측에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누가 또 개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는 어느 정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 이번 금요일 저녁 이제 웹사이트에서 무료 에어드롭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맥 고블린 버거라는 그 버거를 에어드롭 한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BAYC를 조금 따라하고 있잖아요. BAYC도 그런 물약을 먹으면 뮤턴트 BAYC가 나오듯이 여기에서도 이 고블린이 뮤턴트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고블린 타운이 제2의 BAYC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어떤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뭐 투자를 구매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발 측에서 상당한 돈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NFT를 사는 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공격적인 투자로서 이 손실을 만회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진지하게 NFT를 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진지하게 투자에 임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프루프 컬렉티브나 문버즈 NFT를 창시한 저스틴 메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블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블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다른 NFT들이 좀 소외되고 있고 암호화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시바이누나 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었다, 밈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시세가 갑자기 이제 상승하면서 정말 받아들이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기존에 정말 진지하게 사업에 임했던 분들은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좀 맥이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본인들은 많은 전문가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를 써서 NFT를 발행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금도 건지기 힘든데 이렇게 보면 장난처럼 나오는 이런 밈 코인이나 밈 NFT 때문에 이 시장에 진지하게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와 이거는 뭐 투기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과 또 투자가 같이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게 사실 밈 코인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밈 NFT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또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엠퍼라는 또 NFT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엠퍼도 가격이 일반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리는데 완전히 뭐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고블린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랭킹 20위 안에 이 고블린에 관련된 게 벌써 4개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말 투자하시려면 이렇게 메인 고블린 타운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그 뒤에 뭐 베이비 고블린이나 뭐 고블린 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오래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확인해 볼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밈이라는 게 사실 밈 암호화폐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밈 NFT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NFT를 만드실 때 항상 그 어떻게 하면 베네핏을 줄까, 어떤 유틸리티를 쓸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밈으로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밈 코인이 새롭게 뜬다고 한다면 초반에 좀
작은 돈이라고 한다면 발을 담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기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이 961개 조각으로 쪼개져서 NFT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앤디 워홀하면 이제 팝아트의 창시자죠. 원래 이제 산업 디자이너로 해서 그때 구두라든지 그런 산업 디자인을 만들던 앤디 워홀이 어느 순간 예술계로 갔고, 그래서 앤디 워홀 이전에는 다 예술 작품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앤디 워홀은 좀 파격적으로 어떤 판화라든지 그리고 좀 유명한 그동안의 예술 작품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뭐 마릴린 monroe라든지 뭐 체 게바라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화 작품을 만들어서 일단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띄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팝아트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 분의 이제 작품이 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뭐 몇백억까지도 가고 있는데 이번에 1967년에 제작된 앤디 워홀의 작품이 961개로 조각이 돼서 각 조각은 55불에 판매가 되고요. 그래서 합계를 따지면은 한 53,000불 정도로 판매가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가장 유명한 이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이 실물 또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고 NFT를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저작권 이 문제랑 별개로 NFT와 실물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NFT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NFT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지, 내가 NFT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물에 대한 소유권이 연계되는 게 일반적으로 아닌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NFT를 구매하면 원래 작품의 일정 부분의 소유권이 이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NFT에는 원본 소유자의 권한 이양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 작품이 53,000불이면 앤디 워홀 작품 중에 이렇게 싼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원래 한 60만 불 정도 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일부분만 NFT로 발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전체 원본이 한 10분의 1 조각만 NFT로 냈는데 이게 향후에 이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도 또 이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NFT에 투자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로 나도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NFT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6, 7만 원 가량으로 우리가 작품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로써 차익 실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지금 조각 투자가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조각 투자는 2017년에 이제 블록체인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조각 투자 회사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트스퀘어라는 회사가 생겨났고요. 글로벌적으로는 메세나스라는 회사가 생겨났는데 이 아트스퀘어는 제품에 대한 지분을 구매한 후에 이제 청산 시기가 되면 자기의 투자금을 돌려받는 그런 형태고, 메세나스는 일단 경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5%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매자는 1%, 판매자는 이제 8%의 좀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서울 옥션 블루에서 이제 소투 서비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테사라는 그 예술품 지분 투자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사에서 어떤 부분 좀 더 자세히 다뤄볼까요? 네, 이제 예술품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NFT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 있는 토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분을 속일 수가 없고 명확하게 그 지분자에 대한 이제 서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분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라는 곳에서 애플이 아무래도 이 NFT 트레이딩 카드를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뤄볼까요? 예,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로서 이제 33회차입니다. 여기에서 iOS 16 그리고 macOS, 아이패드 16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할 텐데요. 여기에서 몇 년 전부터 좀 AR 쪽에 관련된 좀 전통이라고 할까요? AR 이스터 에그 형태의 어떤 특정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카드 리빌이 되는 이제 카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현실에서 보여주는 카드가 아티팩트 나이키가 투자한 아티팩트의 이제 클론 X나 그리고 게리 베이척 게리 V의 그 비프렌드 시리즈 2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애플이 NFT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 CEO인 팀 쿡 같은 경우에도 이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을 표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사업을 더 넓히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이 증강현실에 대한 이제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얼리티 OS에 대한 특허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한 예정이었으나 그 기술적인 난관으로 인해서 좀 보류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헤드셋이 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살펴볼 것은 우리가 NFT라고 한다면 어떤 뭐 가상현실에서나 보는 그리고 웹상에서 어떤 내 자신을 꾸미는 아바타로서 NFT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AR 헤드셋이 보편화가 되면 제가 우리 집에서도 제가 구매한 NFT를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AR 헤드셋을 가지고서 친구 집에 가거나 어떤 장소에 가면 그 기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보유한 NFT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두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R을 비롯해서 NFT가 애플에서 구현이 된다면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 기사에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NFT라는 게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지만 내가 투자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지만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찾아와야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 AR 헤드셋이 등장을 하면 이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곳곳에서 NFT가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VR, 지금 완전 안 보이는, 앞에 현실이 안 보이는 가상현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애플은 AR과 MR, 믹스드 현실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NFT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T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메타와 애플의 앞으로 행보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